우리가 신분을 확인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민등록증입니다. 보통 신분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인데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첫 번째,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들 유효기간이 없었는데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려면 주기적으로 갱신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자체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너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얼굴과 주민등록증 딴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실제 실물 확인을 해야 될 때 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정확하게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기는 겁니다.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유효기간이 없는 나라는 콜롬비아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을 실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분증의 보안을 더 강화하고 신원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10년 주기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신분증에 기재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를 표준화합니다. 여러 가지 신분증마다 운영되고 있는 기준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신분증에 기재되는 내 이름 그리고 로마자 성명 최대 글자 수가 다릅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요. 앞으로 모든 신분증의 성명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합니다. 지금 현재는요,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18자까지 기재할 수 있고요. 운전면허증은 10자입니다. 장애인 등록증 10자까지, 청소년증 10자, 여권에는 8자까지 한글을 기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모든 신분증에 19자까지 한글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분증 성명의 최대 글자 수를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던 신분증, 모든 신분증의 한글 글자 수를 19자로 통일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로마자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는 20자, 장애인 등록증도 20자, 여권은 37자, 외국인 등록증 37자, 저마다 이렇게 신분증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달랐는데요. 이것도 37자로 모든 신분증이 통일됩니다. 이렇게 실제 국가신분증 운영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본인 이름이 신분증에 모두 기재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공서나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분증이 있어도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글자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름의 일부만 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신분증에 내 이름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최대 글자 수를 통일하고 신분증의 성명 표기가 표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신분증에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외국인의 이름이 온전하게 다 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하는데 편리함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글자를 더 넘어서는 이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리미, 삼천갑자 동방석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긴 이름을 제외하고는 아마 대부분의 이름이 기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까지는요. 신분증 사진 크기가 저마다 달랐는데요. 이것을 표준화시킵니다. 보통 우리가 신분증 발급을 신청할 때 사진을 제출하는데요. 여권 다르고 주민등록증 다르고 운전면허증 크기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여권 사진 기준으로 모든 신분증의 규격이 통일됩니다. 가로 3.5cm, 세로 4.5cm 이렇게 신분증 사진 크기 모두 표준화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에 표기되는 표기 날짜도 표준화되는데요. 날짜는 연, 월, 일 순으로 표기되고요. 연은 4자리, 월과 일은 2자리 모두 표기하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청소년증 이런 모든 신분증이 표준안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되는데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물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가지고 다녔던 사람들,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데요. 모바일 신분증 2021년 1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기 시작했고요. 2022년 7월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희망하는 경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화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까지 신분증 대부분 가로형이었지만 첫 화면은 세로형으로 나오고요. QR코드까지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바로 신분 확인이 더욱더 편리하게 되었고요. 주민등록증 앞면, 뒷면은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이것을 휴대폰에서 그대로 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어떻게 활용하느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성인만 구매할 수 있는 담배나 주류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성인인 것을 확인할 때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해서 이 사람이 진짜 성인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 가능하고요. 은행에서도 신분증을 달라고 할 때 QR코드를 제공해 주게 되면 내 휴대폰 QR을 스캔하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 진짜 본인인지 아닌지를 현장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신분증을 보여달라. 이럴 때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만 휴대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금방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공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이 필요할 때 앱에서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즉시 인증이 완료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인 1단말기에 암호화해서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 인증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보안 조치도 더욱더 강화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저장된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이때는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즉시 사용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 같은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이렇게 의결된 내용은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거친다면 2024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시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신분증과 관련된 내용이 변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되는 주민등록증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